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8일 굿모닝 MBN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제41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오늘 오전 10시부터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립니다. 여야 지도부와 대선 주자들이 대거 광주로 집결해 호남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6월 말까지 코로나19 백신 2천만 회 접종분을 해외에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양국이 백신 스와프를 추진 중인 만큼 우리나라가 공급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입니다. 오늘 발표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500명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접종 뒤 중증 이상 반응이 발생했지만 인과성 자료가 부족해 보상에서 제외됐던 환자 6명이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술값 시비 끝에 손님을 살해한 뒤 유기한 혐의를 받는 인천 노래방 주인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1987년생 허민으로 경찰은 범행의 잔혹성을 신상 공개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오늘은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오전까지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서울의 한낮 기온이 25도, 춘천은 27도까지 오르는 등 다시 초여름 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여야 대권 주자들은 어제 일제히 광주를 찾아 호남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5.18 유족들의 첫 초청을 받은 국민의힘은 진정성을 인정해줘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신재우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하루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빅3 대권 주자들이 앞다퉈 광주를 찾아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지난 13일부터 3박 4일간 광주에 머무른 이낙연 전 당대표에 이어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북 지역을 거쳐 5.18 첫 희생자인 이세준 열사 추모식에 참석했고 정세균 전 총리는 SNS에 광주항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검찰개혁과 언론개혁에 나서겠다고 강조한 뒤 5.18 전야제를 찾았습니다. 야권 주자 중에선 원희룡 제주지사가 그제, 유승민 전 의원이 어제 각각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습니다. 어제 오전 열린 5.18 민주항쟁 추모제에선 국민의힘 정운천, 성일종 두 의원이 5.18 관련법 통과 공로를 인정받아 처음으로 유족회의 공식 초청을 받았습니다. 역사상 처음으로 있는 악수네. 감사합니다. 예. 이 두 분이 정말 힘차게 설득해가면서 그 색깔을 떠나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한다. 이제는 우리 하나다 이런 식으로 열심히 해주셨고 또 여기 오신 부모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광주에 대한 진정성을 인정해줘 감사하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오늘 열릴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 여야 지도부도 총출동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신재우입니다. 어제 오후 9시까지 발생한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77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전날 같은 시간보다 85명 적은 수치로 주말과 휴일 검사 건수 감소 영향이 뒤늦게 반영된 결과로 보이는데 지난주 월요일 동시간대 집계치보다는 116명 많아 확산세가 꺾였다고 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계가 마감되는 자정까지 대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오늘 오전 발표될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대로 예상됩니다. 어제부터 백신 접종 뒤 중증 이상 반응에 대해서 인과성이 명확하지 않아도 최대 1,000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 40대 뇌척수염 간호조무사를 비롯해 6명이 지원을 받게 됐습니다. 아울러 백신 접종 후 그제 숨진 50대 경찰관도 심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강대엽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중증 이상 반응으로 신고된 사례는 모두 198건. 이 중 인과성이 인정된 건 단 2건입니다. 신고 사례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은 건데 정부가 어제부터 인과성 근거가 불충분한 사례에 대해서도 피해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백신과 이상 반응 사이 인과성을 인정하는 관련 문헌이 거의 없더라도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 기저질환이 불명확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예방접종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서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지원을 받게 되는 사람은 현재 6명으로 모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자입니다. 접종 뒤 길랑발해 증후군, 급성 심근염, 심부정맥 혈전증 등의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뒤 그제 숨진 전남경찰청 소속 50대 경찰관도 심의 대상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기저질환이 없었던 이 경찰은 지난달 30일 1차 접종을 한 뒤 메스꺼움과 두통, 오한 증상을 겪고 호전됐다가
지난 12일 밤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이후 혈전이 발견돼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받았지만 심장 기능을 회복하지 못하고 숨졌습니다. 방역당국은 백신 접종과의 연관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고 경찰도 부검을 통해 사인을 규명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 강대엽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사흘 앞둔 시점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이 승인한 백신 2천만 회분을 다른 나라에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자국의 보건당국이 승인한 백신을 다른 나라와 공유하는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미국과 백신 스와프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로선 협상에 청신호가 켜졌다는 분석입니다. 신혜진 기자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백신 추가 지원책을 발표했습니다. The United States will share at least 20 million of those doses, that extra supply with other countries. 미국 보건당국이 승인한 백신으로 화이자와 모더나, 얀센 백신이 대상입니다. 앞서 미국이 안전성 검토를 마치는 대로 인도 등에 지원하기로 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6천만 회분까지 포함하면 모두 8천만 회분을 다른 나라에 공급하는 셈입니다. 다만 이번 백신을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줄지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당장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우리로선 희소식입니다. 한국은 백신 타겟책으로 미국에서 여분의 백신을 먼저 받은 뒤 나중에 갚는 백신 스와프에 공들여왔습니다. 바이든의 이번 발표가 한미 정상회담을 불과 나흘 남겨놓고 나온 만큼 양국의 백신 논의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백신 스와프가 성사된다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닌 화이자 등 다른 백신 수백만 회분을 공급받을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신혜진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이 화이자 코로나19 백신을 2도시에서 8도시까지 31일간 보관해도 된다고 권고했습니다. 일반 냉장 온도에서의 보관 가능 기간이 기존 5일에서 31일로 늘어남에 따라 유럽연합 내에 화이자 백신의 유통이 용이하게 될 전망입니다. 유럽의약품청은 화이자가 추가 제출한 안전성 연구 결과를 검토한 결과 보관 가능 기간 변경을 승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달 22일 자신의 가게에 온 손님을 말다툼 끝에 살해한 노래방 주인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경찰은 수법이 워낙 잔인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공개한 인천 노래방 살인 사건의 피의자 허민우입니다. 1987년생, 우리 나이로 35살입니다. 인천경찰청은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노래방 주인 허 씨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핵심적인 공개 사유는 범행의 잔혹성입니다. 허 씨는 지난달 22일 새벽 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40대 남자 손님과 술값을 두고 다투다 홧김에 손님을 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범행을 은폐하려고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하고 인천의 한 산 중턱에 유기까지 했습니다. 인천경찰청은 잔혹성 때문에 신상 공개에 따른 피의자의 인권 침해보다 재범 방지 등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지난 14일 허 씨를 살인 및 시신 훼손, 유기 혐의로 구속한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수법과 동기가 확인되는 대로 허 씨를 검찰에 넘길 예정입니다. MBN 뉴스 노승환입니다. 입양한 딸을 학대한 양부모가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이 말을 듣지 않는다며 아이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는데 아이는 겨우 2살 배기였는데요. 이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아이는 아직도 혼수 상태입니다. 윤길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입양한 2살짜리 딸을 학대한 양아버지가 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옵니다. 취재진의 질문에 양부는 뒤늦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에게 할 말 없습니까? 너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경찰은 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30대 양아버지를 검찰에 넘겼습니다. 양부의 학대는 지난달 중순부터 최근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이어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양부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자꾸 운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처음엔 효자 손으로 손 발바닥을 때리다가 점점 폭행 강도가 심해져 아이 얼굴과 머리를 손으로 내리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양부는 초등학생인 친자녀 3명도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피해 아동의 양어머니에 대해서도 방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양모는 남편이 입양한 2살 딸을 학대한 사실을 알고도 제때 치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8일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실려간 아이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어제 오전 경기도의 육군 모 부대에서 장교 1명과 부사관 1명이 각각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특히 장교가 숨져 있는 현장에선 총과 탄약이 함께 발견됐는데요. 군은 사고 경위 조사와 함께 해당 부대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김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어제 오전 7시 30분쯤 경기도의 모 육군 부대에서 근무 중인 장교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동료 간부가 영내 독신자 숙소에서 숨져 있는 A씨를 처음 발견했는데 현장에서는 총과 탄약이 함께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대대 간이 탄약고에서 총과 탄약을 가져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군은 숙소에서 총기와 실탄이 발견된 경위에 대해 부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라며 부대 내 가혹 행위나 업무 과중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해당 부대에서는 총기 탄약고 열쇠관리 이원화와 인수인계 보고 등 관리 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는데 남영신 육군참모총장은 긴급 회의를 갖고 육군본부 차원의 불시 진단을 지시했습니다. 한편 같은 군단 소속 부사관 B씨도 어제 오전 독신자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다만 군은 B씨가 외상이 없는 점 등에 미뤄 총기 사고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N 뉴스 김현입니다. 3주 만에 열린 청와대 수석 보좌관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곧 개최될 한미 정상회담을 백신 허브로 나가는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김부겸 신임 국무총리와 첫 주례 회동을 가진 문 대통령은 총리를 중심으로 부처들이 힘을 합쳐달라며 현장 중심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조창훈 기자입니다. 오는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미를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 보좌관 회의를 통해 각오를 밝혔습니다. 이번 방미를 백신 협력을 강화하고 백신 생산의 글로벌 허브로 나아가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정상회담 주요 의제 중 하나인 한미 백신 파트너십 구축을 통해 오는 11월 집단 면역 달성 목표를 앞당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김부겸 총리와의 첫 주례 회동에서도 백신 접종을 독려하고 접종 속도를 높여달라는 주문이 나온 것으로 전해집니다. 문 대통령은 남은 1년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경제 회복에 매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 4% 이상 달성이 희망사항이 아닌 현실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각 부처에는 신임 총리를 중심으로 현장에서 문제를 찾고 답을 구하는 모습을 보여달라며 적극 행정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여권에서 논의 중인 부동산 정책을 두고선 다양한 의견을 듣되 기본적인 것은 빠르게 결정하라고 지시했습니다. MBN 뉴스 조창훈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김포 GTX 노선과 부동산 감세 문제를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가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지하철을 직접 탔는데 마치 양계장 같다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 내용은 김순철 기자입니다. 출근길에 나선 시민들로 전동차 내부가 꽉 들어찼지만 정거장을 지날 때마다 탑승객들이 좁은 틈마저 비집고 들어섭니다. 논란의 중심에선 김포 골드라인, 일명 김골라 열차에 탑승한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양계장 같다고 말하며 민심을 살폈습니다. 경기도는 김포에서 서울 강남을 지나 하남까지 있는 GTX-D 노선을 요구했지만 정부가 부천까지만 연결하기로 발표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입니다. 이 전 대표는 노영우 국토부 장관에게 전화해 이 문제를 쉽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견을 전달했고 정부 측이 어떻게 쉽게 생각하느냐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약속했던 것은 약속은 지켜야 GTX-D 원안을 지키도록 정부에 촉구합니다. 한편 부동산 정책을 둘러싸고 민주당 내 불협화음도 감지됐습니다. 강병원 최고위원이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를 검토하고 나선 부동산 특위를 공개 비판한 겁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의 원인 진단도 처방도 엉터리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우리 당의 부동산 특위가 부자들 세금 깎아주기 위한 특위가 아니길 바랍니다. 논란이 확산하자 한 핵심 관계자는 부동산 세제에 다양한 의견이 있다며 부동산 특위에서 빠른 시일 내에 결론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 김순철입니다. 취임 일주일 내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이 무색하게 한 달 넘게 대책을 내놓지 않았던 오세훈 서울시장이 곧 관련 대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은 규제 완화 의지는 전혀 퇴색되지 않았다며 구체적인 공급 대책도 밝혔습니다. 김수형 기자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 한 달을 맞아 열린 기자간담회의 주된 이슈는 부동산 정책이었습니다. 취임 일주일 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책을 내놓겠다는 공약과 달리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이라는 더 강력한 규제책이 나온 상황. 방향성 혼란이 제기되는 가운데 오 시장은 5년 재선 임기 전제하에 공급 목표를 제시하며 규제 완화에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5년을 상정해서 2025년까지 24만 가구를 공급한다. 이 큰 원칙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 의지는 조금도 퇴색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재개발 활성화에 대한 대안이 10일 내 만들어져 대책이 조만간 나올 것을 예고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정책과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이어갈 것을 피력했습니다. 폐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던 아이서울유 브랜드와 관련해선 후임자 입장에서 존중하고 계속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좀 과도한 측면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라는 건 본질이 외국에 홍보할 때 쓰는 게 전임 시장 당시 늘어난 시민단체와 협동조합 관련 예산은 집행은 하면서 점검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입니다. MBN 뉴스 김수영입니다. 부동산 비리를 수사하는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가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과 강 사장으로 불린 LH 직원 강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은 5명 중 더불어민주당의 양향자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났는데 LH발 부동산 투기 수사가 맹탕, 부실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범 2달여 만에 총 2,319명을 수사해 14명을 구속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추가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전 보좌관 한모 씨와 일명 강 사장으로 불린 LH 직원 강모 씨에게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둘 다 내부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사들였다는 게 특수본의 판단입니다. 내부 정보 활용하셨습니까? 지금 아직 수사 중인 상황이라서. 실제 한 씨가 2억을 대출받아 3억 원에 산 땅은 4배가량 올랐고 강 씨가 22억 원을 주고 산 땅의 현재 시세는 38억 원에 달합니다. 경찰은 해당 토지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몰수 보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은 투기 혐의를 벗었습니다. 토지 매입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었고 내부 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는 게 경찰의 판단입니다. 또 다른 민주당 의원 2명에 대해서도 조만간 결론을 낼 예정인데 경찰 관계자는 혐의 입증이 쉽지 않다고 말해 입건하지 않을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국회의원 중 사실상 국민의힘 강기훈 의원에 대한 판단만 남은 건데 정치권과 고위직에 대한 성과가 빈약해 특수본의 투기 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MBN 뉴스 안보람입니다. 수사 외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된 것을 놓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 야당 의원 시절엔 수사 상황 공개를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내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됐습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공소장 내용 유출을 불법으로 규정한 박범계 장관. 이미 기소된 사안의 공소장 공개를 불법으로 보기 어렵지 않느냐는 지적에 강한 어조로 비판했습니다. 기소가 완료됐기 때문에 불법으로 볼 수 없다? 네. 그 일각이 어느 일각이에요? 공소장 내용이 공개돼 재판권이 침해되고 수사 기밀이 보호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기소된 피고인이라도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이익이 있고요. 또 개인정보와 같은 그런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거고. 법무부는 조국 전 장관 사태 이후 기소 이후 첫 공판 전까지는 공소장 내용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훈령을 두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유출자의 징계 여부는 섣불리 단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야권에선 내로남불이라는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박범계 장관이 과거 야당 의원 시절 수사 중인 사안도 공개하라고 했던 것과 비교해 이중잣대가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박범계 장관의 진상조사 지시 이후 대검찰청은 유출자를 특정하기 위해 검찰 내부 시스템의 접속 기록 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공소장을 열람해본 검사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 김민영입니다.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공격에 대응해 가자 지구의 8일째 폭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양측의 충돌이 시작된 지난 10일 이후 이스라엘군은 가자 지구를 1,100회 넘게 공습했고 가자 지구의 누적 사망자는 204명으로 늘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테러 목표물에 대한 공격이 계속될 것이라고 경고했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이 폭격을 계속하면 텔아비브를 다시 공격할 것이라고 맞받았습니다. 휴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외교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백 명의 목숨을 앗아간 전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환자가 매일 30만 명 안팎인 인도에 대형 사이클론이 상륙했습니다. 인도 정부는 사이클론 예상 경로에 있는 모든 지역에 홍수 경보와 대피령을 내렸고 철도 운영도 21일까지 중단했습니다. 전광열 기자입니다. 대형 사이클론 타우크테가 몰고 온 강풍이 인도 최대 도시 뭄바이를 강타합니다. 강풍이 일으킨 집채만한 파도가 다리를 건너던 사람을 집어삼킵니다. 타우크테가 인도 서부 해안을 따라 북상하며 큰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최근까지 최소 12명이 죽고 15만 명이 대피했는데 단전과 침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It is very likely to cause heavy to extremely heavy rainfall activity over the coastal districts of Saurashtra and South Gujarat on 17th and 18th. It will also cause the inundation of low-lying areas of these coastal districts. 사이클론 때문에 코로나19 방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인도의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7일 41만 명을 기록했다가 최근 30만 명 안팎으로 다소 줄어들었지만 사이클론 때문에 일부 지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중단한 데다 대피손의 집단 유행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인도에서 확진 판정 후 치료를 받던 교민 2명이 숨지면서 코로나19로 목숨을 잃은 인도 교민 수는 6명으로 늘어났습니다. MBN 뉴스 전광열입니다. 오늘은 각기 다른 이유로 구조된 동물들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먼저 도로 한복판에서 경찰의 도움을 받은 오리 가족 이야기입니다. 경찰의 보디캠 영상인데요. 미국 볼티모어의 한 도로에서 차들이 오도 가도 못하고 있습니다. 용의자라도 쫓는가 했더니 오리 가족이 도로를 건너고 있었군요. 도로 턱 때문에 쩔쩔매는 새끼 오리들을 일일이 엄마 곁으로 옮겨줍니다. 그 와중에 한 마리가 잽싸게 도망가 위험천만하게 차량 밑으로 숨어버렸는데요. 차분히 기다려준 운전자들과 시민의 도움 덕에 결국 오리 가족 모두 안전하게 길을 건넜습니다. 이번엔 불이 난 숲에서 다친 채 구조된 새끼 곰 소식입니다. 정성스런 간호 덕분에 무사히 자연으로 돌아갔다네요. 미국 콜로라도주 케이지 문을 열고 기다리니 작은 곰 한 마리가 힘차게 뛰어나갑니다. 달리는 모습이 무척 건강해 보이죠? 지난 12월 산불로 어미도 잃고 화상을 입은 채 탈수의 영양실조 상태로 발견됐는데 꼼꼼한 치료 덕에 건강을 되찾고 자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겨울잠 잘 시기에도 회복을 위해 재우지 않고 든든히 먹여서 체중도 정상으로 돌아왔다고요. 다시 숲으로 돌아가 잘 적응하고 건강히 지냈으면 좋겠네요. 그런가 하면 얼마 전 미국 텍사스의 주택가에서 애완용으로 기르던 호랑이가 사라져 주민들이 불안에 떨어야 했는데요. 약 열흘 만에 드디어 찾아냈다고 합니다. 약 일주일 전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서 사라졌던 호랑이가 서쪽 지역에서 발견됐습니다. 불법으로 호랑이를 기르던 주인은 이미 검거됐는데 드디어 호랑이도 건강한 상태로 찾아낸 겁니다. 9개월밖에 안 된 새끼라 지금은 그다지 위험해 보이지 않아도 다 크면 300kg이나 되는 데다 날카로운 발톱이 있어서 집에서 키우는 건 매우 위험하다고요. 일단 동물보호소로 보내질 거라는데 앞으로는 호랑이답게 살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월드였습니다.
요 며칠 계속 비 소식만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겠고요. 기온도 크게 오르겠습니다. 아침 공기는 서늘하게 시작하고 있는데 한낮에는 서울의 낮 기온 25도, 홍천 26도까지 올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어제보다 많게는 11도가량 높아 다소 덥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의 낮 기온 24도로 어제보다는 높지만 평년보다는 살짝 낮겠습니다. 한편 영남에서는 산발적으로 비가 옵니다. 경북 남부와 경남에서는 아침까지, 경남 남해안에서는 오전까지 비가 오겠습니다. 오후에는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경북 북동 산지와 경남에서 5mm 미만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충북과 호남에서는 빗방울 정도만 스치겠습니다. 지금 곳곳에 구름 지나는 가운데 흐린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안개까지 끼어 있습니다. 가시거리가 200m 이하로 좁혀져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수도권과 영서는 오전부터, 충청은 낮부터 차차 맑은 하늘을 되찾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대체로 흐리다가 호남과 경북 지역부터 맑아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15도 안팎으로 시작합니다. 서울 14.3도, 대전 15.4도, 대구는 14.3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5도, 춘천 27도, 청주와 대전 25도, 대구 23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높겠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인 내일은 서울의 낮 기온 27도까지 오르면서 초여름 더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과 금요일 사이에는 전국 곳곳에 또 비 소식 있는데요. 비가 내리는 동안 기온은 잠시 또 내려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